야, 안녕하십니까. 화천대유 20억 클럽 워너비TV 해외선물 시점 매매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저번에는 저희가 중요한 추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추세대,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그 다음 박스, 개인이 만들 수 없다 등등 중요한 실전에 임했을 때 추세대 활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상승 N자, 하락 N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있어서 자, 보시면 저희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료니까 언제든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이 성공했다, 뭐 인증한 거다, 얼마다, 10억이다, 100억이다, 뭐 이런 것들이 동영상에 판을 칩니다. 과연 진실일까? 여러분들 한 번쯤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한 멘트냐 아니면 진실성이 있느냐 한번 판단해 보시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한 20억, 30억, 100억 있으면 굳이 유튜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수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굳이 유튜브를 해서 회원을 모집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오직 우리 워너비TV 화천대유 20억 클럽 워너비TV는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은 제 매매의 노하우, 또 낭만 프로의 매매의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매번 요거는 강조를 할 겁니다. 이제 기법이란 뭐냐? 기법은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과거의 움직임이 이런 식 조건이면 이렇게 가더라. 또 따라서 우리는 그쪽으로 진입을 하고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이 최소 70에서 80% 이상 확률이 되어야 우리를 그거를 기법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배워서 실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확률이잖아요. 확률은 뭐죠? 확률은 100이라는 확률은 없어요. 기법 10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 1%로 이 파생판에서는 깡통을 찹니다. 그래서 확률은 반드시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리스크를 꼭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확률은 1%의 확률로도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보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이 파생판에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죠? 확률에 근거한 배팅을 하고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무모한 배팅이나 내동매매, 다계약, 무손절, 무원칙은 파생 트레이드의 최대 적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누적 손실에서 누적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법, 확률, 리스크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매매의 첫 번째는요, 제가 먼저 추세대를 얘기했죠. 그럼 모든 게 하락의 상승행으로 갑니까? 일자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 않아요? 일자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일자로 올라가는 건 뭐죠? 바로 상승 추세. 또 일자로 빠지는 건 하락 추세. 그죠? 일자백은 추세대를 형성해서 가는 거예요. 5선을 지지하거나 20선을 지지하거나. 그죠? 그래서 그거는 먼저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다 파동입니다. 파동. 첫 번째는 우리가 제일 먼저 파동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N자예요. 상승엔, 하락엔. 근데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조차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없습니다. 매매할 때 보면 전부 다 횡선의 지지만 얘기하지 기본적으로 파동의 첫 번째 출발인 N자형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N자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간 다음에 조정 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어떻게 돼? 상승의 목표치가 있다. 그래서 상승행으로 갈 수 있는 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보고 그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 상승에는. 하락에는 반대가 되겠죠. 즉 내려온 요 폭만큼의 반등이 나왔다가 고점을 못 깨면 다시 이 폭만큼 내려오는 하락에는 목표치만큼 열려 있구나 해서 이제 계속 요렇게 가면 추세대가 형성이 되겠죠. 추세대의 형성 과정도 첫 번째 하락엔 상승엔 시작하는 겁니다. 되게 N자가 중요합니다. 캔들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N자형 목표치부터 먼저 목표치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목표치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그죠? 바로 N자입니다. N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N자형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이미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들고 나오신 분이 이땡땡 사이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게 아니란 거 먼저 말씀해 드리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어떠다? 크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법은 확률이고 확률은 리스크다.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상승앤으로 우리가 목표치가 열리이지만, 첫 번째 조정을 받았을 때 382 조정이면 바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목표치로 갈 수 있다. 왜? 30% 조정이면 되게 강하게 살짝 눌림 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즉 가는 방향의 힘이 세다. 왜? 눌림이 작았으니까. 자, 중심가까지, 이 올라간 폭의 중심가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내려 올라가기보다는 중간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힘 모으기, 약 이중바닥,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전고점을 넘어가면 요 상승일자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확률과 근거입니다. 확률과 기법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올라간 폭에 만약 내려왔는데 이게 618까지 내려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전고점을 못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 저점이 깨질 때 하락엔으로 우리가 드디어 매도 진입을, 즉 이탈 매매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즉 눌렸을 때 얼마만큼 눌리느냐가 바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른 상승엔 하락엔의 목표치 잡는 방법입니다. 잘 참고하시면, 이런 것도 요즘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먼저 가장 기본 쪽이니까 요 읽어보시면서 판단하시고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 많이 얘기하죠. 이거 안 맞아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엘리어트 파동이 공식처럼 딱딱 이쁘게 움직여주면 누구나 다 돈 벌죠. 과연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러분들한테 돈 주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수학 공부를 할 때 A 곱하기 B는 AB라는 공식이 있으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오죠? 다양하게 변형돼서 나오죠? 똑같아요. 시장이란 놈은 움직이고 여러분들 개인 돈을, 큰 세력들이 수익을 여러분들 개인 돈을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변형도요, 큰 줄기로 보면 반드시 딱딱 지켜주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석을 배워야 되는 거야. 정석을 알아야 변형을 우리가 잡아내죠. 이해되시겠죠?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분석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기본 방식은 1파, 그 다음 조종파, 2파, 조종파, 3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면 고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조정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여기서 추세대 또 나옵니다. 추세대가 깨지죠. 깨졌다가 올라갔을 때 전고점이나 깨진 저점, 요 앞전 고점 저점을 못 넘어가고 깨지면 이렇게 해서 하락에 A, B, C 조정까지 나오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엘리어트 파동입니다. 요건 기본 정석이에요. 요대로 나올 때도 있고 요대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변형돼서 약간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잡아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파동이 엘리어트 파동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재미난 게 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기본 공식은 이렇게 낸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요 추세대를 깨지느냐. 이해되세요? 엘리어트 파동이든 추세대 상단에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든 제일 중요한 건 저점에서 올라가는 이 지지대 파동이에요. 이 추세대 하단 하단이요. 이거 이게 깨지면 안 돼요. 네, 안 깨지면 계속 연장파가 걸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미 그 앞전에 강의 다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연장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어트 파동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가장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3파가 가장 길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 다음 5파는 1파와 같거나 3파에 618인데 이런 건 헷갈리니까 때려치우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3파가 가장 길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3파의 연장파가 걸릴 때 그 3파만 제일 길다는 것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파동을, 저점과 고점을 잘 잡아주면 딱 타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상승 추세대의 밑에 있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저점 하방, 그러니까 하락, 뭐라고 그러죠? 저점 추세대, 그죠? 저점 추세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자, 뭐냐면 1, 2, 3이 가장 길다고 해서 4, 5 했는데 5파 상승 끝난 거죠? 엘리어트 파동 공식이. 그런데 이 추세대를 안 깨고
계속 여기서 연장파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3파의 연장파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3파가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파가 끝나고 5파로 갈 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3파에서 어딘가 고점이 나와서 조정을 받을 때 최소 여기가 30% 정도의 조정을 받으면 거기가 5파를 그 다음 파가 5파 정도 나오겠거니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5파가 나오려면 최소한 이 연장파가 여기서 막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도 30%의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조정이 나오면 마지막 5파가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30% 근처에서 뭐 20%나 뭐 30% 조금 안 되게 해서 계속 걸리면 계속 3파 연장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림을 얼마만큼 주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3파를 우리가 체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락 추세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5파는 짧아요. 마지막 5파는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돼요? 쌍봉이나 삼산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연장파가 걸리면요, 여러분들 보통 다중천적, 즉 삼산의 모습으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장파가 걸리면. 그 다음에 연장파가 안 걸린 거의 깔끔한 3파 상승에서 A, B, C로 눌림을 받을 때는 보통 쌍봉으로 죽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확률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막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요 3파가 가장 길다. 3파를 잘 잡아내야 마지막 5파를 우리가 추려낼 수 있다. 5파 상승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게 핵심입니다. 또 매매할 때. 이건 주식이에요. 주식. 예. 물론 해외 선물도 되기는 한데 해외 선물은 보통 단타 많이 치니까 5파 따라가서 먹고 나와도 돼요. 다만 이제 저점 깨질 때 무조건 컷을 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요 하단 추세대가 제일 중요한 거고, 하단이군요. 말 꼬여갖고. 하단 추세대가 제일 중요한 거 3파가 길다. 근데 3파에서 조정받을 때 최소 30% 이상 조정을 받아야 마지막 5파를 논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파동을 여러분들이 잘 그어놓고 연구하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무난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엘리어트 파동이 끝났다고 해서 상승이 끝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자, 1, 2, 3, 4, 5, A, B, C. 그래서 여기를 안 깨면 이게 한 파동이 돼요. 그래서 1, 2, 3, 4, 5, A, B, C. 다시 2파가 됩니다. 다시 여기서 1, 2, 3, 4, 5, A, B, C에서 3파까지 이렇게 연장파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연장파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안 만드는데 잘라서 보면 대부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려운 부분은 이 하단에서 올라오는 추세대를 깨느냐, 하단 추세대를 깨느냐.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3파가 긴 거 잡아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제 이게 고점이 돼서 이게 파동의 마무리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요게 깨진 이 순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면 이제 깨진다고 봐요. 거기서 이 빨간색 파동에 중심값 이하로 618까지 내려오면 그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상방으로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옆으로 기었다 올라가던가 힘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 1, 2, 3, 4, 5 이 한 파동이 끝났을 때 중심값이나 382에서 눌림이 받다면 다시 상승파동 요 폭만큼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서 추세대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다시 항상 추세대를 그으셔야 돼요. 추세대 긋고 엘리어트 파동 잡아주고 저점과 고점 추세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동 그릴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엘리어트 파동 우리가 분석하는 법, 하는 방법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자리에서는 한 파동이 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받느냐 키포인트 알려드렸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때 전고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일봉상입니다. 그걸 보시면 지금 엘리어트 파동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잘 해석하시면 아주 재미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운 다음에 실장에서 직접 여러분이 대응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실력이 월등히 늘어날 겁니다.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누적 손실이고 배워도 안 된다는 분들은 내가 과연 배운 대로 대응을 하고 진입자리를 잡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멘탈 나가서 양봉 매수, 음봉 매도 하셨는지, 다계약에다가 다매매 해갖고 기도매매 하셨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매매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누적 손실인 분들은 배운 대로만 노력을 하셔도 계좌가 박살날 일이 없고요. 결국 계좌는 우상향으로도 점진적으로 바꿔집니다. 왜?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증명해 드리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 멘탈 관리, 신법, 거기에 밑바탕에 깔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법을 얹으셔야 탄탄한 기초 위에 실력이 월등하게 상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좌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겠죠.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화천대유 20억 클럽 워너비TV 워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